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율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영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잔뜩 움츠린 요즘 이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4.15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중요합니다. 여수의 발전을 견인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의제는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7번 무소속 권세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임동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진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 및 상호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론의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측정되며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각 토론이 시작되기 전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여수울에 출마한 후보들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로 기호 7번 무소속 권세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여수울 지역에 출마한 기호 7번 권세도입니다.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평생을 특권과 찬수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시민의, 서민의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을 대변하며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 기득권을 배운하며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 반칙과 특권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수 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도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검사 갈 수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반대하고 이제 와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자임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는 누가 돼도 민주당입니다. 현재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인지 그런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기호 7번 권세도 서민을 살리는 정치,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호 7번 권세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살기 좋은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임동아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임동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 말씀을 드리고 사태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선거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여 행복을 증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바랍니다. 내 당 따지지 말고 동서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통합해서 잘 살 수 있는 여수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여수,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의 저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가면 기회가 옵니다. 여수 국가 산단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여수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수 시민은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센 국회의원 후보인 저 김혜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분열된 여수의 정치를 통합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서 여수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여 미래로, 개혁으로 국정 안정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여 각오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혜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진수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 깨끗한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김진수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선거까지 치르자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거창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한 블랙리스트 시인이며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와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순 사건과 지역문화 발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불법적인 단수를 당한 피해 상인들과 여수시청 뒷마당에서 310일째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이후로 우리 여수는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였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공정을 타파하고 서민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 최대 현안에 대해 공통 질문 드리고 이에 대한 네 후보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연안, 섬 등의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여수는 2026 세계 섬 박람회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다가온 섬 관광 시대를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여수시는 1년 하면 생각나는 365개 유무인도가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 섬은 섬 관광지로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섬이 갖는 특성을 살린 테마형 관광 조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육상, 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해양 레저 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걷기 여행 등 볼거리, 놀거리를 늘리고 각 섬의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가 판매까지 연결되는 것도 관광 산업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출렁다리와
전망대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밖에 고객 맞춤형 여수 관광 마케팅으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활용,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관광 홍보, 여수 문화 역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축제도시 조성 등 여수 관광 활성화는 전 국민 누구라도 안심하고 보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자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혜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여수는 매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여수 갑지역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여수 을지역에 대한 관광지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차원에서 여수 갑지역 외에 화양면이나 소라면 부근을 중심으로 한 여자만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갑지역 관광 집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화양면에서 고흥으로 연륙교, 연도교가 지금 개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을 해양 레저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해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마이스 산업이나 크루즈, 연안 크루즈나 국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웅천 마리나 항만을 활용한 요트 관광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김진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여수는 해양, 관광, 여수 산단이란 몇 가지 요약된 경제적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가 개최되면 해양 관광 분야의 또 한 번의 발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이며 정의당 해양도서 특위위원장입니다. 저는 깨끗한 도시 여수, 문화의 도시 여수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클린 여수, 클린 컬처 여수입니다. 이 투시를 통하여 여수의 역사와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우리 여수를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선곡적 섬 박람회를 위해서는 도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상 교통망의 공영화와 섬마을 문화의 보존이 시급합니다. 365개의 섬에 대해서는 각각의 섬 전문가를 선발하고 그들을 육성하여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섬과 해양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예,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여수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수가 자랑하는 향후 11개의 다리와 36개의 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 COP28을 국가계획에 반영한 데 이어서 2026년 세계섬 박람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센터를 건립하여 마이스 산업이 기반이 조성이 되면은 여수의 수건 사업인 엑스포부지 사후 활용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촌, 소라, 화양, 화정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이 벨트 안에 국내의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휴양, 우려시설을 유치하여 친환경 생태 관광 명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365개의 섬 브랜드 가치를 국대화하기 위해서 갯벌과 일몰의 명소인 여자만을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개라는 섬에 담겨있는 24절기 음식, 별자리, 세시 풍속을 연계한 컨텐츠를 개발하면 여수 발전을 담보하는 멋진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11개 다리를 지나는 국제 마라톤 대회, 사이클 대회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수 관광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네 후보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폭등하는 여수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역 경제의 악재인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등하는 여수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혜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여수는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서 여수에 사는 젊은 층들이 순천으로 유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쾌적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촌에 율촌선단 배후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젊은 층들이 율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추가로 좀 확대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 배달 앱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진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과 세제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 재원을 투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혼부부나 외지인들이 여수에 정착할 경우 최소 비용 145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혼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획기적 개혁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100조, 소상공인 서민들에게는 10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대기업에게는 IMF 때처럼 정부 보조금을 먹튀하지 않도록 지급 조건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카드 대출금 미납에 따른 신용 하락 방지를 해야 하고,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못 막아도 신용카드를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과금 미납도 일정 기간 단전 단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경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권세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여수의 주택 가격이 이 여수 엑스포 이후 이 전국 최고의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대기 물량이 쌓여가면서 올해 안에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이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세워야 할 대책으로 저는 먼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가, 실수요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가격 결정심의위원회를 가칭 설치해서 여기에서 합의되는 사안을 기반으로 안정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권 우선 부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연계해 나간다면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이 장기화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풀어서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를 회복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긴급재난금을 1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수시에서 긴급재난기금을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동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여수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여수시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자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단속,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민생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책 마련, 금융 세제 지원, 기업 조사 유예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수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무기한 연장,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 화훼농가나 농수산물 판촉 행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선제적인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동산 가격 급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네 후보 의견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대기 관리 권역제가 여수까지 확대됐습니다만 여수 산단 지역의 대기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산단 지역의 자연 녹지율 역시 2018년 10월 기준 10.3%에 불과합니다. 여수 산단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진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산단의 공해 문제는 우리 여수 시민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건 시민들의 건강이었습니다.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필요 악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그건 환경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당시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도 제도도 새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투시 공약 중 클린 여수, 즉 환경적으로 깨끗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단과 지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깨끗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산단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산단 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를 지역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환경 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여수 지역 내 환경 문제가 산단과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현재의 정서에 맞는 합리적 기준의 마련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권세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발생 이 기업의 의식 전환과 방제 시설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 산단의 모 업체의 대기 오염 수치를 조작하는
시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혜재 후보께서 그 조작 기업을 변호를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오염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과하면 기업들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수 산단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양만권에 국제환경안전센터를 유치하여 기업의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해 나간다면 수치 조작 사건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임동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은 석유화학공업 등 235개소 업체가 입주했으며 그동안 공장 가동으로 인해 여수산단 지역의 대기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수산단 기업체들은 대기 측정 기록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 제한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4월부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 국가산단도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제재를 받게 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창구로 지목받아온 주요 기업들이 화학연료 대신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청정연료로 전환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으로 주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혜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여수 산단은 여수 경제 주축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 공장 시설이 40-50년 이상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되고 환경 문제를 좀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이 율촌입니다만은 한 30여 년 전부터 사실 어머니로부터 밭에 콩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봉두마을을 갔더니 봉두마을에 계시는 할머니가 또 이제 여기도 콩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콩농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공단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대기오염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환경오염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관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여수에 만들어서 이 환경청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도에 위임되어 있는 관리권을 여수시로 이양을 해서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단속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4.15 총선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후보 간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분 후보께서는 여수울 지역을 대표하고자 하신 만큼 지역을 위한 참신하고 건설적인 공약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해당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세도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여수 시민 여러분,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안전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 추진 공약으로서 첫 번째,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만들기. 두 번째, 누구나 안전한 나라 만들기. 세 번째, 시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수 시민과 여수 발전을 위한 공약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경제와 관광, 청년과 여성, 교육과 문화, 산단복지와 환경, 의료시설, 여순사건 등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제가 관심을 가져고 실천하고자 했던 공약은 청년이 돌아오고 여성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가장 튼튼하고 안정된 사회라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경제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재난기금을 여수 시민 1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권세도 후보께서 청년이 돌아오고 여성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긴급 재난 자금을 시 차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런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약 30초간 두 번에 걸쳐 질의하실 수 있고 권세도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임동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권세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의 메인 슬로건인 반칙 없는 정치, 특권 없는 여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정말 반칙 없는 세상, 특권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권세도 후보가 말하는 반칙과 특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없애겠다는 건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칙 없는 세상이란 말 그대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이선과 꼼수로 그저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정치가 이 반칙 정치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김혜재 후보께서 정기명 후보와 민주당 경선을 할 때 컷오프된 권세도의 그 진정서에 정기명 후보가 상포 지급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내용으로 성명서를 갖다 발표했어요. 전혀 그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전혀 반칙이 없는 사회,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이 시대의 과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혜재 후보님의 공식적인 사과와 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보충 질문 30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수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순천시 인구가 여수시 인구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수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되고 순천이 분구가 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남 제1의 도시를 순천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여수를 갖다 우선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율촌 2산단과 3산단에 입주가 되게 되면은 율촌 산단 배후 도시에 명품 도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마 2만에서 3만 정도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신대륙으로 나갔던 여수 시민, 광양으로 나갔던 여수 시민이 다시 돌아오는 여수. 그래서 살기 좋은 여수로 새롭게 발돋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구 30만,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김혜재 후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권세도 후보께서 공관위에 제출한 성명서 관련해서 제게 사과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수한 권세도 후보님 캠프에서 작성된 성명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를 이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대해서 권세도 후보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를 차후에 정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희재 후보님, 우리가 그 관련된 부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컷오프된 권세도를 지지하는 일부 우리 당원이 또 작성한 내용으로 전혀 우리 캠프와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경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 진정서 내에는 정계명 후보가 상포지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어떠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부분을 갖다 다시 이 자리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김혜재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혜재 후보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공약과 관련된 토론인데 이따 주도권 토론 때 하셔야 될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할 게 없으시다면은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 답변을 30초 하고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세도 후보께서 그 성명서에 대해서 이 괴문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런데 그거는 괴문서가 아니고 권세도 후보께서 그 내용을 전부 읽어보고 카톡에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천만에요. 답변한 적이 없고 저는 그때 당시 그 성명서가 작성이 될 때 서울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알고 왜 이런 내용이 우리 김혜재 후보께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입장 정리를 했는지 정기명 캠프 쪽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갖다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캠프 내에서 선거 사무원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기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상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해 준 것을 갖다 아마 김혜재 후보께서는 아마 봤을 겁니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수 후보께서 지금 권세도 후보가 발표한 대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수에 지금 민주당이나 예, 다른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또 다시 여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참 두려움마저 듭니다. 묻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 완성이 죄송합니다.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답변 1분 하시고 30초 추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은 확실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첫 시동이 걸린 점이죠.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 기소 독점, 기소 편의를 가지고 있는 검찰, 분명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이 방편을 내놔야 됩니다.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검찰의 상명 하복으로서 뿌리 깊게 조직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에 있을 때 이 개혁과 관련된 어떠한 모습도 반대했던 우리 김혜재 후보께서 지금은 자기가 가장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음 답변을 예, 해주시기 다른 바랍니다. 시간 됐습니다. 네. 아까 못하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수에는 사람이 검사밖에 없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경찰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국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와 나경원 의원의 수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선택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무소불위의 이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 독점주의를 공수처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기관은 서로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새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세도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임동아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 주요 공약은 첫째, 여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 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과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생적인 안심 먹거리와 청년 점포유치 등 다양한 문화도 접목시킬 수 있는 여수만의 특화된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인재 채용 특별전형 신설로 신규 채용 우선권 보장입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관한 관심과 정책은 항상 있어 왔지만 반영이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취업 연계화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지원과 지역 인재 취업 추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여수 실버 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여수 복합타운을 건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2번 임동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임동아 후보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그리고 지역 인재의 여수산단 특별 채용 그리고 실버 복합타운 건립 이렇게 세 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 먼저 김혜재 후보부터 토론해 주시죠. 예, 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MOU 체결을 해서 한 30% 정도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채용되는 것을 보면은 사무직이나 그 생산직은 별로 없고 노무직 위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이제 규제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 비율을 높일 생각이십니까? 거기 관련된 부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젤로 말단 이런 사람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양심을 갖고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후보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국가산단 대기업들하고 지역의 어떤 리더십하고 상생 구조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리더십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여수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구축을 하고 이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리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어느 개인이 혼자 해서를 듣지 않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좋은 의견이라면 상대 당이라고 할지라도 반대 당이라고 할지도 좋은 것은 찬성을 하고 또 우리 당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관계자들도 적극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김진수 후보 토론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는 그 특화시장, 특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그 활성화 문제 해결에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국비 투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이 오히려 따른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왜 국비를 투입하는데 서민이 고통이 따를까요? 네, 여수에 그런 문제들이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적잖하게 있습니다. 네. 예,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수산물 특화시장 국비가 약 200억 가량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상인들은 지금 여수시청에서 311째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일부 그 운영자와 시장 상인의 네. 그 깊은 갈등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서로 자기의 이익주의적인 생각에서 네.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 싸운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네. 예. 그게 프레임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 그래서 알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무언가 대화를 하고 네.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솔직한 그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솔직히 해야 된다. 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30초 네. 정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대화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자 해도 서로 안 되죠.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답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세도 후보 토론해 주시죠. 예, 임동학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수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만이 우리 여수 경제도 아마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시설의 현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 공동 화장실, 신축 및 개선, 판매대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쇼핑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깨비시장을 88년도에 건축추진위원장으로서 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예.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저는 서민을 위해서 여수 도깨비시장, 또 진남시장, 또 신기시장 이런 곳에 주차장과 현대화 시설을 적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 질문. 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예.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그 오촌동에서 서정시장까지 무를 갖다가 농수산물을 갖다 이고 와서 팔기도 했는데요. 이 전통시장이 현대화, 위생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상존해 있는 이 전통 문화, 이 전통시장을 같이 개선하는데 같이 노력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답변 특별히 하실 것
아니면 보충해서 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1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성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어요. 시장 앞에 내놓으면 교통 딱지를 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깨비장은 죽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하고 또 그 지저분한 곳을 깨끗이 하고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해서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이 고객이 접근을 하고서 편히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1대 요수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상호 토론 시간. 다음은 김혜재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김혜재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여수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관할구역이 너무 넓고 여수 공단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만들어서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수의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여수는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나 병원 수 등 의료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이 지난 2018년 7월 경영난 이유로 휴업함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여수에 유치해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수를 해양레저 휴양특구로 지정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자만 일대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율촌 산단을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한 여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율촌의 배후다시 건설 추진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애양원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평화순례지로 만들겠습니다. 예, 김혜재 후보께서 섬진강 유역 환경청 그리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 유치, 해양레저 특구, 기타 다른 공약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재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김진수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해양 레저 특구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것은 화양면 쪽에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존에 있는 어떤 정책을 그대로 베껴쓰기 하면서 또 무슨 그 해양 레저 타운을 짓는다든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네. 예, 화양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양레저 관광특구가 아니고 경제특구입니다. 네.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해양레저 제가 말씀드린 그 관광특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광특구는 소라면, 율촌면 그리고 화양면에서 공으로 연결되는 섬 연결하는 여자만 일대를 해양레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네.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예. 이따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권세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김혜재 후보께서 발로 뛰어 해결하겠습니다. 이 선거 공약을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환경 이 부담 특별 교부금을 신설해서 여수시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 교부금의 신설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여수의 지방세가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지금 적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로 들어가는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방세로 전입을 해서 어떻게든 여수의 재정을 좀 확충을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을 개정을 해서 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산단 관련된 특별 교부금으로 좀 충당하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거기서 전입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단히 좋은 이 공약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이 우리 여수 산단은 우리 여수의 경제를 갖다가 이 돈독하게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산단과 관련된 우리 노동자나 시민이 어떻게 건강권과 행복권 그리고 생명권을 같이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환경부담금 특별교부금 찬성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검사 생활을 하면서 1993년도에 울산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환경 전담 검사를 했습니다. 환경 전담 검사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울산공단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지 체감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에 순천지청에 차장검사로 근무를 하면서 울산지청에서 했던 그 환경 사범 그 단속 업무를 여수에서도 한번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수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인식이 그리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 시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지혜를 모아서 단속을 해 나간다면은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임동아 후보께서 김혜재 후보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혜재 후보님께서는 여수의 대형 의료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여수에 이제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은 수익 구조가 창출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익 구조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병원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역 거점 종합병원은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고 순천대학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을 여수에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4명이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공동 공약을 이미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고 그 병원은 여수 지금 생각으로는 율촌 정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병원이 설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동아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수 사건 특별법 하면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왜?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서로 자기의 입장만 주장을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정확히 우리 후보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극단의 시각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여순 항쟁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여순 사건으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 명칭 정리는 됐지만은 그 실질적인 화해, 통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전남 동부권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동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김진수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시인의 지성과 양심으로 무장된 실천 정신으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품격 있는 예술을 기필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서민 편에 서서 서민을 지키고 서민을 위하는 진짜 서민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의 공약은 큰 틀로 클린 앤드 컬처 2C로 압축하였습니다. 먼저 클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되어도 사회는 사회는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적은 정부 예산 지원만으로도 서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관리법을 개선하여 지금 우리 여수의 16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사들 이분들의 지세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오랜 아픔인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컬처입니다. 문화선진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힘을 믿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고 가장 강력한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수 후보 공약 들으셨습니다. 클린과 컬처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상호 토론 권세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김진수 후보님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이 2C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그 달성 방법으로 145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C와 145에 대해서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유권자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영어를 써서 시인이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압축된 언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45라는 것은 재원을 만들겠다고 그 재원을 만든 재원과 그 재원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깨끗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 예산이나 국가 보조금은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어떤 기득권자한테 그 돈들이 이익이 돌아가고 있고 정작 이익이 돌아가야 될 서민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을 막아보겠다고 자기 10%만 돈 내면은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지원 및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여수시청 뒤편에 이 수산물 특화 시장 이 상인들이 네. 이 300일 이상 넘게 네. 지금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네. 김진수 후보께서 특별하게 네. 우리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에 대한 문제점 네.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통에서도 밥은 굶기지 않습니다. 지금 310일째 오늘로 여수시청 뒷마당에서 그 천막을 쳐놓고 비닐로 울타리를 쳐놓고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한 30여 명의 상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그분들을 모시고 이 투쟁을 같이 하는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게 하려는 어떤 전략이었다는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은 저는 정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수시장은 시장 관리권을 회수하고 그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은 바로 즉시 해결됩니다. 예, 이어서 임동아 후보 질문해 주시죠. 김진수 후보님께서는 품격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예. 토착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토착 비리는 무엇이며 네.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그 상인들과 같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 포커스를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우리 여수에 오래된 토착 비리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수의 16개 시장에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리세라는 그 돈을 내고 뜯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세라는 자리세가 도대체 용도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상인들이 그것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준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상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 시장이 전통시장이 노상인데 거기에 금을 그어놓고 여수시가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거기에 비가림막 시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받아다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내용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여수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김혜재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김준수 후보님, 우리 후보님이 검찰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토착비리 척결, 부정부패 척결, 국가지원 보조금, 유용사범 단속, 이거는 늘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이고 사실 정치권의 부패가 가장 큰 부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불법 행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지금 가장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가장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보루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물론 잘못돼 가고 있지만은 마땅히 국가 공무원인 검찰은 약자를 보호하고 이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형태를 보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부패해오는 검찰 권력을 지금 다시 개선해야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고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법적인 선거 운동원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서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선거 공보물에 명백히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제가 공직자로 부정축제를 했다는 식으로 게재를 해서 제가 고발까지 해놨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정축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에 보니까 이번 전라남도에서 우리 김혜지 후보님 재산이 제일 높더라고요. 33억. 우리 서민들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더군다나 그 퇴직하고 더 불어난 돈이 10억 정도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서민의 아들 또 정치의 지도자로 여수를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을 놓고 왜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민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했는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지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예, 발언 다 하신 거죠?
예,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공약과 관련된 상호 토론 순서였습니다.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 토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총 7분 동안 토론을 이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후보에게 2번까지만 질문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은 각 1분 이내입니다. 1대1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도권은 임동아 후보에게 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김회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청렴 결백한 의원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취지가 요즘 초등학생이 부르면 젤로 꼴 보기 싫은 사람 국회의원, 신뢰를 못 받는 국회의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청렴 결백하고 일을 잘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듣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 청렴 결백한 국회의원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후보. 입으로 나오는 말과 마음이 동일한 후보. 이런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청렴 결백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특권 없는 의원 역할, 어떤 내용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이죠. 특권 없는 세상을 제가 지금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특권 없는 세상이라 하게 되면은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내우 방지법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제가 이 개정을 통해서 특권 없는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권 없는 이 의원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면 명예, 그렇지 않으면 돈은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또 교묘하게 또 그걸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 없는 의원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노사 간에 서로 잘 사는 방법,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서로 신뢰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신뢰 관계가 유지될 때 죄송합니다. 대화가 되고 상생의 길이 모색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질문 시간이 좀 짧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7분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번씩 더 하실 수도 있고 특정 후보에게 두 분한테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시던 김에 김진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6.25 여수 산단에 대해서 체질 개선 대책으로 그 우리 산단이 좀 그 노후화되고 또 국제적인 사양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및 그 합병 제휴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산단 기업들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그 회사 간의 합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조 조정하고 그러면 예, 구조 조정을 하고 합병을 하고 뭐 그것은 기업 간의 문제이지 뭐 저희가 뭐 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합병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기업의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정서 이런 것은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권서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예. 호남이니 영남이니 예. 더불어민주당이니 미래통합당이니 하고 과거 2조 시대에던 당파 싸움으로 다시 하는데 예. 지금 그게 난 타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생생할 수 있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다, 이름을 바꾸자 하면은 뭐라고 얘기냐, 포장만 근사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용물이 좋아야지 예. 하면서 열변을 토한 사람이에요. 예. 인생은 어차피 임대입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자동차도 모두 임대예요. 이 세상에 놓고 가는 인생인데 그 욕심을 부리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지역 싸움하고 하는 걸 참 저는 싫어합니다. 예, 발언 시간 다 그래서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신뢰에 근본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없는 이 정치를 하다 보니 가치가 없는 이 사람들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21세기의 시대 가치는 상생입니다. 화합입니다. 화해입니다. 이 정치적 리더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읽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 호남 이 사색당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작은 이익, 개인의 이익, 단체의 이익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가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김혜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권세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권 후보님께서는 좀 전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에 라디오 인터뷰 방송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서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세도 후보님은 사실상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가 되셨습니다. 예.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직접 같이 경선 과정에 참여한 저로서는 전에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서 떨어진 점하고 예. 여론조사 등 이런 곳에서 점수를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승복하고 불출마하고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정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또 출마를 해서 탈당을 하고 출마를 하고 출마한 다음에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수 시민들이 권 후보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요. 경선 과정에 있어서 반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있어서 인지도와 적합도 조사에 있어서 권세도가 인지도는 없었지만은 적합도에서는 들어가 있고 인지도와 적합도가 다 빠져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관리하는 민주당의 중앙당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김혜재 후보께서 가슴에 손을 딱 얹어놓고 보게 되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알고 계시나요? 잘 예.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혹시 핸드폰에 양정철 전화번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확실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답변 시간이 1분이 돼서 다시 질문하시죠. 도대체 건세도 후보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양정철 얘기가 나오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핸드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전부 후보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세도 후보님이 경선 컷오프 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재심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승복을 하시겠다고,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저하고 단둘이 만나서 정말 민주당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경선에서 되든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적 있죠? 그러죠. 예? 그런데 갑자기 출마를 하겠다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수 시민들도 왜 왔다 갔다가 하는지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권 후보님께서 정치인의 신뢰 문제를 입에 대고 떠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김 후보님.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 기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든지,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민주당 공관위에 정해진 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갖다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히고요. 두 번째로, 주승용 국회 이 부의장님께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전화와 주변의 얘기를 갖다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 마땅치 않다, 여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금 후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혜재 후보께서 통상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에 의한 문제가 여수 시민에게 각인됨으로써 새로운 후보를 찾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재 후보께서는 지금 권세도 후보께 두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께 질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 질문 내용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하도록 규칙 하겠습니다. 자체가 지금 한 후보한테는 두 번의 질문 기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께 질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임동화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동화 후보님께서는 사실 여수에 내려오신 지가 그리 길지는 51년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51년대. 그러면은 1900, 예. 예.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가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발의는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논의가 안 돼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무산이 지금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이유가 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야당을 좀 설득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그 도와줄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만약 저를 국회로 보내준다면, 저희 당이 잘못한다면 순서를 하고 산소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고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지, 반대로 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나는 공공의 얘기, 물벼락을 맞을 정도로 저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포장만 바꾸는 그런 정치보다는 언행의 일치를 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 당에는 어찌 보면 친일이 많다라고, 또 보수 세력이라고, 보수 세력이 친일이 많다고 하고, 또 진보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러시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는 정확한 시간이 국가 다 관- 됐습니다. 예.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질문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의당이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기를 열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으로 이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결국 이게 문제가 되고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좀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좀 틀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이의제기를 하면서 선거 제도를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당 간의 어떤 협력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남이 한다고 같이 따라합니까? 반칙을 한다고 같이 반칙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2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 국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우리 고 노회찬 의원이 생각납니다. 반칙은 반칙으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김진수 후보가 주도권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여수 시민 여러분, 저 시나 쓰고 문화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이 자리에 대들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질문 드릴 거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후보님을 저는 일면식도 없었죠. 저하고는 알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어쩌다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을 돕다가 정의와 사랑이라는 법무법인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야?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이분들이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분들이 맞아? 예, 질문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규칙이 질문 1분, 답변 1분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질문을 좀 요약해가지고 한 20초 안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을 사지로 모은 변론을 하셨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대표에게 얼마 받았습니까? 여수 특화시장 관련된 변론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변론은 옆에 계신 우리 김진수 후보님께서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신난중일기던가요? 그거를 끊임없이 쓰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업주가 김진수 후보님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사건은 이제 우리 로펌에 담당 변호사가 있었고 그 부분 고소 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펌에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김진수 후보님께서 아마 지금 기소가 되셨죠. 지금 기소 재판 받고 있습니까? 네, 정식 재판 청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고 있네요. 네. 혹시 그 공소 사실 공소장을 오픈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그 특화시장 그거 관련인지 명예훼손 관련인지 네,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얘기해도 말씀하시면 됩니까? 됩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고 노회찬 의원이 썼던 난중일기를 이어서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제 1번부터 99번까지 썼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서민들의 생계를 차단하고 서민들을 삶을 분탕질하는 여수의 적폐 세력들을 지칭하여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써낸 신조어가 이토 히로부미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시킨 조금 언어가 좀 묘합니다만은 조토 히로부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적폐 세력을 그랬는데 그 자기가 조토 히로부미라고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10시간 제가 조사를 받았고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은 저는 끝내 벌금을 지금 받고 정식 재판 중입니다. 예. 김혜재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가 됐고 우리 김진수 후보님이 기소가 되셨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후보님들 중에 클린 그다음에 부패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반칙이나 특권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기본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 이거는 어떤 명분을 걸더라도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김진수 후보께서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김진수 후보님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국민입니다. 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죄를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타당 후보를 변론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질문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김혜재 후보한테 다른 분한테 뭐 질문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더 이어가실 수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제가 건세도의 후보님도 여기 계시고 검찰 출신입니다. 저희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이 참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김혜재 후보님이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제일 앞에 김혜재 써져 있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랫사람한테 책임 미루고 나는 안 했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저를 기소했던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 변론서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해수 사용료, 소위 바닷물값을 돈을 내지 않았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하실 거면은 지목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나는 김혜재 후보님께 김혜재 후보께 원합니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혹시 뭐 다른 분 그러면은 혹시 이 문제를 경찰에 계셨던 권세도 후보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보니까 김혜재 후보는 봉이 김선달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바닷물이 소위 말해서 유료로 사서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바닷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 저 상식적으로는 바닷물이 유료화된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억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30초 말씀하시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에는 국가 보조금으로 해수 취수 시설과 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만 내면 바닷물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전기세 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값을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소장에다가 저한테 써놨습니다. 김혜재 정의의 사랑에서 김혜재 후보의 변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권세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이 김혜재 후보는 권세도가 왜 무소속으로 나왔냐고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재 후보께서 여수에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갖다가 하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변에 깔려 있었던 민주당 중앙당과의 교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칙 없는 정치를 저는 내걸었던 겁니다. 중앙당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혜재 후보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심분립. 우리 권세도 후보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신뢰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어떻게 불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불출마 회견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내렸던 간판을 올리고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수 시민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경선 과정에서 제가 옆자리에서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볼 때 전번 그 민주당 그 시장 후보로 나와서 떨어진 이유를 그 심사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 가지 만 가지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 덧붙여서 그 당시 반대편에 섰던 시의원들이 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저 반대편에 섰던 시의원들이 권 후보님 돕고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재 후보께서 전략공천을 쉼없이 외치다가 결국은 전략공천이 되지 않음으로써 공천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혜재 후보께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떠한 이 일을 갖다가 여수에서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특화 시장에 회사 측을 대변해서 상인들을 노수투쟁으로 지금 내몰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 산단 오염물질 수치 조작 사건을 또 회사를 통해서 변호를 갖다 했습니다. 광주지검장 재검 시 3,000명이 참석한 행사에 있어서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기명 후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당선돼도 무효행이 될 것이라는 여수 시민의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혜재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세도 후보님은 지난 시장 선거 때 이미 여수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 결과가 이번 경선 과정 컷오프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권세도 후보님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경찰 재직을 했는데 경찰 근무하면서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시장 선거 때 무수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영등포 경찰서장 재직 시에 그 8세인가요? 그 초등생 그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걸 은폐하려고 해서 거짓 보고 허위 보고를 해서 경찰청장이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찰서, 강명경찰서장 시절에서는 본인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또 상인들에게 대량 살포를 해서 그걸로 정직을 받았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자 근무하면은 훈장 받는데 훈장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권 후보께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예. 김혜재 후보한테 질문 2번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진수 후보님, 김혜재 이 후보께서 지금 여수 시민들은 이렇게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왜 저렇게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거를 할까? 선거운동을 할까? 굉장히 지금 의문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정관 외우에 의해서
우리 검찰이 제19 감싸기용으로 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당선 무효행에 좀 해당되는데요. 지금 김혜재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검찰 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임동화 우리 후보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수 시민들은 김혜재 후보의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과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될 나름대로의 도덕성에 기반이 둔 변호가 아닌 사익을 추구한 변론이 아닌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순 사건을 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수를 반란의 도시로 후회로 이렇게 다시 낙인 찍는 있을 수 없는 언행을 광주지검 재검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이와 같은 모든 김혜재 후보가 1년여 동안 내려와서 활동을 하면서 여수 시민에게 끼쳤던 피해를, 문제를 결국은 우리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권세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를 저는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좀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 하신 것은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편가르기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런 것은 저는 농민 출신으로서 69년도 여수 와서 아들, 딸 너희 나가지고 서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비양심적이고 싸우는 문제들을 좀 가서 큰 소리치고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다시 여수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인데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혜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여수의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객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에 여수 국가산단의 여수 지역 인재들 고용률을 2배로 늘리겠다 하는 공약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취직을 안 되는 이유가 여수에 있는 대학 자체에서 그 인재들을 충분히 배출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대학들의 첨단학과를 대거 신설을 해서 인재를 배출해내고 그 인재들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진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역 인재 육성 사업만 얘기하면 다들 고등교육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유아기 때부터 진정한 인격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또 그분들의 교육비나 교육 여건에 부담되지 않도록
먼저 어린이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체험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람다운 어떤 앞으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여수의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권세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앞으로 21세기에는 이 인성교육이 아마 지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고에서부터 시작된 인성이 우리 성인까지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청년 일자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산단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충분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초중고에 특히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교가 없음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또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의 초중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학교를 발굴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동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인간성을 창조하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문화를 정착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정치를 함으로써 또 교육을 함으로써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사회, 노사 간에도 갈등도 없고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동아 후보까지 발언 들었습니다. 제21대 총선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리는 각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혜재 후보 1분 30초간 마무리 연설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 발전을 책임지고 여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수의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여수,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 저 김혜재가 위 일을 해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저 김혜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분열된 여수를 통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서 여수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여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집권 여당의 힘센 국회의원 저 김혜재가 따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 30여 년의 공직 경험도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님도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여수 시민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의석 과반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 김혜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수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깨어있는 유권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 깊은 어둠이 깔아 내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말 잘하고 뜻 좋고 잘 기획된 이런 후보자들의 이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그 두 얼굴이 우리 지역사회를 지금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어둠의 세계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가 밝아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품격 있는 도시로 다시 거듭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김진수가 비록 미약하고 힘은 없지만 저는 깨끗한 그 무기, 친화력으로 국회에 나가서 여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의의 진수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정치인, 더럽혀지지 않는 세상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권세도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혜재 후보께서 권세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마음에 걸린 모양입니다. 저는 여수 시민을 믿고 이번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여수 시민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도 다시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시장 선거 때 갖가지 난무하는 왜곡 선정과 비방을 저 권세도는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찰에 고소된 내용을 김혜재 후보께서 권오봉 시장을 혹시 변론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300일 넘게 특화시장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최소한 여수 시민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보듬고 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공천을 받았다고 또한 다 된 줄 알았던 우리 김혜재 후보께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다소 좀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권세도 여수 시민과 더불어서 여수의 발전과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권세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동아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임동아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여수 을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농민 아들로 태어나 경찰도 검사도 해보지 못한 순수한 서민입니다. 1969년도에 여수에 내려와 아내와 내려와 이남이를 낳고 물벼락서점이라는 상호로 40여 년간 운영했습니다. 어느 후보가 제가 도당위원장 나올 때 임동아 후보는 전라북도에서 내려왔고 한겨레 대주주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결점이 없으면 한겨레 주주고 전라북도 사람이 했겠습니까? 저는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결점도 있겠지만 어떤 비리라든지 이 부도덕한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호소드립니다. 누가 됐든 국가관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십시오. 저 임동아는 여러분들의 한 표를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임동아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함께해 주신 네 분 후보자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수준 높은 정치,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4.15 총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울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